서울 은평구.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단지는 밤이면 종종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그 적막을 깨는 건 오래된 형광등이 켜질 때 나는 지잉하는 소리 정도. 그날 밤, 현우는 책상 위 문제집을 덮고 눈을 비볐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옆집이었다. 몇 달째 비어있던 집. 현우는 문틈에 그림자가 스치는 걸 보았다. 발소리. 조심조심 힘없이. 누군가가 큰 짐을 끌고 들어오는 듯한 숨소리. 그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민. 대학 시절 현우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했던 여자. 결혼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소문도 끊겼던 사람. 하지만 지금의 지민은 기억 속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부어 있었고 팔과 목덜미에는 멍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잡아뜯긴 듯한 흔적. 그녀 옆에서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 여기 우리 집 맞아? 지민은 대답 대신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 소리는 오래 울다 지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숨이었다. 현우는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지민이 문을 닫아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찰칵. 도망쳐온 사람만이 내는 소리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옆집에서는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숨을 삼키는 울음이 벽을 타고 현우의 방으로 번져왔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현우는 등 뒤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울음은 마치 그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무력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전등을 끄고 방 안을 어둡게 만들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어린아이의 맨발 소리. 지민의 숨은 더 얇아지고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계산이라는 것이 시작됐다. 지민은 왜 다시 여기로 왔을까? 누구에게 쫓기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현우는 잠들지 못했다. 지민이 돌아온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의 삶에 곧 큰일이 닥칠 것이고 그 사건은 자신에게도 어떤 파문을 던질 것이라는 걸. 지민이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밤. 아파트는 늘처럼 조용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먼저 복도 끝에서 무엇인가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쾅. 현우는 책상을 밀고 문에 귀를 붙였다. 그 소리에는 익숙한 아기가 있었다. 누군가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발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 지민아 문 열어. 낯선 남자의 쉰 목소리였다. 피를 뒤집어 쓴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 현우의 손이 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고막을 두드리듯 뛰었다. 나왔다. 열어 지민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쾅, 쾅, 쾅. 아이의 울음이 들렸다. 엄마 무서워.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태수야 여기서 이러지 마. 그 이름. 도태수. 지방에서 악명 높던 폭력배. 사람을 패도 합의로 묻어버리고 사업한다고 설치다 또 사고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던 남자. 그런 인간이 지금 이 복도에 와 있다. 현우는 문을 조금 더 밀었다. 하지만 평생 그래왔듯 그의 손은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그때 복도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충격음이 터졌다. 쾅! 도태수가 문을 발로 찬 것이다. 지민의 비명 같은 숨이 새어나왔다. 지민아, 이게 마지막이다. 열어. 그리고 갑자기 정적. 침묵이 5초, 10초, 15초 이어졌다.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던 순간. 그 다음 지민의 집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현우는 반사적으로 문을 10cm 정도 열어 복도를 살폈다. 도태수가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화풀이하고 간 짐승 같은 냄새가 뒤에 남았다. 지민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비명도 말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문 앞에 섰지만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귀만 문에 붙였다.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의 억눌린 훌쩍임도 섞여 있었다. 그 울음은 사람을 찢어놓는 소리였다. 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또 아무것도 못했네. 과거가 뇌리를 찔렀다. 20살. 지민이 상처받던 순간에도 현우는 늘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용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멈췄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안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었다. 분노. 그리고 또다시 지민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결심. 현우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은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았고 두통이 맥박처럼 깜빡거렸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오늘 들은 이 소리들은 곧 한 사람의 끝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끝에 자신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틀 뒤 새벽. 은평구 일대에 희뿌연 안개가 깔렸다. 현우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두통은 더 깊어졌다. 어젯밤 지민의 울음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다. 그때 아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주민 몇 명이 뛰어가는 소리. 웅성거림. 짧은 비명. 사람 발견됐대. 그 문장이 현우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챘다. 계단을 내려가며 들려오는 소리는 혼란 그 자체였다. 누군가는 전화를 붙들고 울먹였고 누군가는 구급차 빨리 오라니까 라고 소리쳤다. 현우는 흐린 눈으로 사람들 사이를 밀고 나갔다. 아파트 뒤쪽 오래된 하천 난간 너머로 사람들이 고개를 빼고 있었다. 그곳엔 경찰 테이프가 급히 둘러져 있었고 강가에 엎드린 사람의 발끝이 물 위로 걸쳐 나와 있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지만 천 밑으로 튀어나온 신발이 보였다. 검은색 작업화. 그리고 발목 위로 올라온 문신. 현우는 그 문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민 문 앞에서 발로 문을 차며 소리 지르던 그 남자의 발목에 새겨진 문신. 도태수였다. 형사 2명이 천을 들추자 시체의 얼굴이 드러났다. 부어있고 긁힌 자국, 깨진 광대뼈. 그러나 결정적인 건 그의 목 주변에 움켜쥔 듯한 자국. 그리고 뒤통수에 둔기 같은 손상. 이건 단순 추락이 아닌데? 경찰 중 한 명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안하게 속삭였다. 지민 씨 남편 아니야? 어제도 와서 난리쳤잖아. 그럼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지민의 집을 향했다. 현우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지민의 집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민이 두 눈을 크게 뜬 채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팔에는 담요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뒤에 딸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경찰이 지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조사에 협조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현우의 귀에 지민이 내뱉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어왔다. 설마 진짜 죽었어요? 형사는 지민에게 묻는다. 어젯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뭐하고 계셨죠? 지민은 말문을 잃었다. 입술이 열리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딸아이가 지민의 허리에 얼굴을 파묻었다. 주민들은 속삭였다. 어제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싸운 거 아냐? 남편이 죽었으면 그럼 지민 씨가. 형사 2명이 지민에게 손을 뻗었다. 현우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그때 현우는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현우는 침을 삼키고 말했다. 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아무 소리도 들린 적 없습니다.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뜬다. 선생님은 누구시죠? 옆집 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현우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도태수 씨가 돌아간 시간 저는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린다. 형사는 묻는다. 정확히 몇 시예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11시 35분. 그 남자 그때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그 후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잠시 현우를 바라본다. 의심, 계산, 탐색. 그 눈빛이 서로 부딪힌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고였다. 형사는 지민을 향한 압박을 멈췄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움직인다. 지민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딸아이가 엄마를 껴안았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확신이 떠올랐다. 지민은 이걸 감당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천에서 벌어진 사건. 그 중심으로 향하는 시선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지민. 현우의 내면에 조용히 자리 잡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지민 대신 내가 맡겠다. 경찰들이 하천 주변을 정리하고 돌아가자 아파트 단지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소와 달랐다. 사람들이 창문 사이로 서로를 의심하며 지켜보는 무겁고 눅진한 침묵이었다. 현우는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천장에 반사되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반복했다. 그 빛의 떨림이 지민의 불안한 숨처럼 보였다. 지민은 여전히 계단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딸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요? 지민은 대답 대신 눈물만 떨어뜨렸다. 입술이 열렸다 닫히길 반복하다 겨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저를 감싸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선생님이. 현우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지민이 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저 버티면 됩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딸아이가 더 강하게 엄마 허리에 매달렸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형사 박세훈이 조용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그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박세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11시 35분이라 정확하던데요. 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얼굴을 관찰하듯 바라봤다. 그 시간 왜 기억나시죠? 현우는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다. 습관이에요. 밤마다 시간을 확인하는. 잠을 잘 못 잡니다. 박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문에 잠겨 있었다. 그렇습니까? 근데 선생님 말 하나에 한 사람의 의심이 벗겨지는 거 아시죠?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그 대답은 지민을 위한 것이었고 형사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읽었다. 박세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사람이 요즘 드물긴 합니다.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는 경계와 탐색이 섞여 있었다. 형사가 떠나고 난 뒤 지민은 마치 숨을 참던 사람이 숨을 들이쉬듯 크게 한번 울컥했다. 현우는 그녀와 딸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깨지 않으려 살금살금 뒷걸음질 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의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11시 35분. 그 시간은 실제 기억이 아니라 지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첫 번째 숫자였다. 현우는 알고 있었다. 경찰은 반드시 시간대를 재확인할 것이다. CCTV, 주차장 차량 블랙박스, 근처 편의점 출입 기록. 객관적 자료가 그 숫자를 흔들면 지민은 다시 의심받는다. 그래서 현우는 그 11시 35분을 사실로 바꿔놓는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뇌 안에서 기계장치처럼 하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 증언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후의 모든 증거는 내가 만들어주면 돼. 지민을 바라보던 그 순간부터 현우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거짓말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을 만들고
끝내는 모든 길을 막는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현우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대신 맞아줄게. 바람이 흔들린 복도 끝에서 전등이 깜빡였다. 마치 현우가 스스로 만든 어둠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는 듯 했다. 피읍. 그날 밤 아파트 단지는 유난히 조용했다. 현우는 방 안불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러자 귀에서 여전히 지민의 흐느낌이 맴돌았다. 11시 35분.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숫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에 묘한 열기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진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민을 지키려면 진실이든 아니든 그 숫자를 사실로 만들어야 했다. 현우는 가만히 노트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낡은 볼펜으로 조용히 그렸다. 아파트 CCTV 위치, 사각지대, 계단 방향, 도태수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동선, 편의점 주차장 카메라 각도. 그의 펜은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평소엔 아무 쓸모도 없던 천재적 사고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선 정확하고 차갑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작은 공구함을 들고. 새벽 2시. 아파트 복도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노란 전등만이 깜빡이며 층간 그림자를 길게 늘려놓았다. 현우는 계단 및 CCTV 앞에 섰다. 이 카메라는 하루 종일 고장난 것처럼 깜빡이며 화면이 흐려졌다. 지직 지지직. 현우는 천천히 관리함을 열고 배선을 확인했다. 케이블 일부가 헐거웠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교체 예정 3일 후. 현우는 그 메모를 떼어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의 티도 나지 않는 손질을 했다. 배선의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고 전원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어 지난 24시간의 기록 중 일부가 스스로 삭제된 것처럼 보이게. 이 작업은 전문가가 봐도 자연스러운 고장으로 보일 만큼 정교했다. 좋아. 그는 다시 공구함을 들고 조용히 움직였다. 다음은 주차장 입구 카메라. 여기는 밤 11시 이후 차량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다. 현우는 카메라 아래쪽에서 삼각대를 펼치고 각도를 조정했다. 단 3도 정도. 하지만 이 3도 때문에 도태수가 계단을 내려간 시간대에 촬영되는 구간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바뀐다. 다 끝났을 때 현우는 세심하게 카메라 천장을 닦았다. 손자국 하나 남기지 않도록.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정도면 11시 35분. 의심받지 않아.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 있는 지민의 집 앞에서 멈췄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아가. 아이가 웅크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지민의 숨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 옆에 아이가 꼭 붙어 자고 있는 듯 했다. 현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아려왔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 그리고 지민. 이 둘을 지켜야 한다. 그는 알았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은 단 한 걸음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 한 걸음은 다음 움직임을 요구하는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걸. 집에 돌아온 현우는 노트 위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거짓말의 첫 증명. 다음은 알리바이. 그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숨을 들이켰다. 다음 날 오전. 현우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다. 하지만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아무 의미도 만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전날 밤 손뗀 CCTV와 그 기계음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방 안을 가볍게 때렸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문이 닿지 않은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형사 박세훈이 서 있었다.
늘 조용한 태도, 그러나 놓치지 않는 눈빛. 선생님, 잠깐 시간 좀 괜찮습니까? 현우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들어온 박세훈은 둘러보는 척하면서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수학 문제집, 정리정돈된 방, 몇 년째 혼자 산 듯한 생활 흔적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 증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현우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11시 35분에 그 사람이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박세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그가 조용히 손가락을 두드렸다. 선생님 보셨다는 시간대 CCTV가 어젯밤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대 기록만 사라졌어요. 심장이 멈춘 듯 현우의 속에서 짧은 공백이 흘렀다. 하지만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CCTV가 고장났다고요? 네. 원래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고개를 숙인 박세훈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현우의 눈을 바라봤다. 선생님, 알리바이를 돕기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현우는 단단하게 말했다. 우연 아닐까요? 형사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그렇죠. 우연이라면 말이죠.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른다. 현우의 맥박이 빨라지지만 숨은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박세훈은 방을 가볍게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문제집 하나에 손을 얹었다. 선생님, 수학 잘하시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세훈은 이미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계산 좋아하시고 논리적이고 필요하면 감정보다 결과를 택하는 사람. 그는 조용하게 말했다. 어젯밤 선생님은 도태수 씨가 언제 내려갔는지 정말 봤기 때문에 말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려고 말한 겁니까?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현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제가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박세훈은 미세하게 웃었다.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 사람은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현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근데 수학자는 더 잘하죠. 형사의 말이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다. 그 순간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민의 딸이었다. 엄마 무서워. 박세훈의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현우에게로 돌아왔다. 저 아이를 지키고 싶은 겁니까? 현우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훈은 미묘하게 눈썹을 올렸다. 그럼 도태수 씨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근데 가끔은요.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현우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문을 나서던 박세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민 씨와 그 아이.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대신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을 너무 쉽게 잃습니다. 문이 닫혔다. 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그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책상 위 노트에 현우는 또 한 줄을 적었다. 의심을 막으려면 진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 형사가 돌아간 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현우는 샤워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의 대신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을 너무 쉽게 잃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잃어도 된다. 지민과 그 아이만 무사하다면. 밤 9시
복도 끝에서 낯선 기척이 들렸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섞여 있는 작은 숨, 그리고 초인종. 딩동. 현우는 문을 열었다. 지민이 서 있었다. 마치 하루 종일 울다가 겨우 버틴 사람처럼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문을 잃은 듯 입술만 떨다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복도 끝 오래된 비상구 앞에 섰다. 아무도 오지 않는 장소. 희미한 비상등 아래에 둘만 서 있었다. 지민이 먼저 말했다. 오늘 형사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네. 선생님이 저와 아이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요. 현우의 심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민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굳어 있었다. 선생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현우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지민은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고 마치 입안에 맴도는 진실을 꺼내기 어렵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태수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아이 앞에서 제 목을 조르고 벽에 밀어붙이고 지민은 손으로 목덜미를 감싸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아주 작게 떨렸다. 그래서 제가 밀었어요. 현우의 숨이 끊겼다. 근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벗어나려고. 죽을 것 같아서 손을 뗀 거예요. 지민의 말은 흐느낌과 섞여 복도 공기 속에서 파문처럼 흔들렸다. 그런데 제가 민 그 순간 그 사람이 뒤로 너무 빠르게 떨어졌어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아이가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지민은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참았다. 현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지민은 계속 말했다. 제가 진짜 두려웠던 건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아이에게 남을 기억이었어요. 그의 앞에서 엄마가 사람을 밀어버린 그 장면.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뜨거운 눈물로 번들거렸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선생님 앞에서도, 형사님 앞에서도, 누구에게도 못했어요. 현우는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는 죄가 아닙니다. 지민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죄예요. 죽이려 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만든 건 저니까. 현우는 지민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저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칠 것 같아요. 그 순간 현우는 스스로 깨달았다. 지민은 절반만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 떨어진 높이, 충격각, 사망 부위. 무언가 더 숨겨진 것이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따지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문장만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과 아이만 안전하면 됩니다. 지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을 삼키는 듯 몸이 흔들렸다. 비상등 아래 지민은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은 정말 왜 그러세요? 현우는 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다. 이 여자를 구할 수 있다면 진실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 그는 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지민은 돌아갔다. 아이와 함께 문 안으로 사라졌다. 현우는 홀로 복도에 남아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괜찮습니다. 대신 내가 할게요. 그리고 그는 다음 계산을 시작했다. 지민이 돌아간 후 현우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 비상등 아래에서 흔들리는 그의 그림자만이 현우의 혼란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가 방에 돌아왔을 때 문틈으로 들어온 한기가 살결을 파고들었다. 아직 젖은 듯한 어둠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딩동. 또 초인종. 하루에 몇 번이나 찾아오는 기척이 현우의 신경을 따라 팽팽한 긴장으로 번졌다. 문을 열자 이번에도 그 형사 박세훈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만큼은 밝았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비켜섰다. 박세우는 들어오자마자 방안을 가볍게 스캔했다. 아주 작은 흔적, 노트의 위치, 어제와 다른 각도로 놓인 볼펜 하나까지. 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선생님은 어제 밤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하시더군요. 현우는 입술을 다물었다. 11시 35분. 도태수 씨가 계단을 내려갔다. 그게 선생님 증언이죠? 네.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마치 수업 중 문제를 내는 선생처럼 말했다. 그럼 이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제? 박세우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하천 근처 사진, 시체의 위치, 머리 쪽이 닿았던 바위의 각도, 그리고 주변 지형 정보가 적혀 있었다. 체중 88kg 성인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을 경우 충격 부위는 어디일까요? 현우의 손이 잠깐 굳었다. 형사는 다시 말했다. 근데 누군가에게 한번 밀렸을 경우의 충격 지점은 이 각도가 됩니다. 박세우는 숫자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둘 중 어느 쪽이 도태수 씨의 사망 원인과 맞아떨어질까요? 현우는 침을 삼켰다. 너무 정확했다. 지민의 말과 다른 지점. 지민이 숨긴 또 다른 진실을 파헤치는 전조.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세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형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한층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학자는 잘못된 숫자를 싫어한다죠? 현우의 손끝이 작게 떨렸다. 11시 35분. 선생님이 말한 그 시간.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정확히 꿰뚫는 눈빛이었다. 근데 말입니다. 선생님은 그 시간이 맞지 않아도 끝까지 맞다고 고집할 사람 같아요. 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다. 박세우는 이어 말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 현우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지민 씨와 그 아이 때문입니다. 박세우는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어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이었다. 현우는 이어 말했다. 그 아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난 그걸 막고 싶습니다. 형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에 인간적인 온기가 묻어났다. 선생님, 지키고 싶은 사람 생기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 듭니다. 근데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형사가 갑자기 물었다. 지민 씨가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현우의 눈이 찌릿하게 흔들렸다. 남들은 모를 그 미세한 떨림을 박세우는 놓치지 않았다. 아, 알고 있군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선생님이 버티면 나도 버팁니다. 근데 지민 씨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 그건 선생님도 알고 있죠. 현우의 숨이 멈췄다. 형사는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볼까요? 문이 닫혔다. 남겨진 현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혼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민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형사는 알아챘다. 지민은 숨기고 있다. 나는 그 둘 사이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문제는 아직 반도 풀리지 않았다. 문제는 아직 반도 풀리지 않았다. 현우가 그렇게 중얼거린 직후 그는 스탠드불을 켜지도 못한 채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다. 형사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결론을 미루는 사람의 표현.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지민이 숨기고 있는 진실.
그게 뭐지? 방 안은 고요했지만 복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걸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초인종이 아주 약하게 울렸다. 딩동. 현우가 문을 열자 지민의 딸이 홀로 서 있었다.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아이는 손을 내밀었다. 작은 손바닥에 접혀있던 종이를 건넸다.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쳤다. 한 줄 문장. 죄를 지은 건 나예요. 현우의 숨이 멈췄다. 그리고 문장의 오른쪽 상단엔 지민이 쓴 듯한 글씨로 덧붙여 있었다.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기 싫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장이 짧아서 더 아팠다. 현우는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는 지금 집에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급히 집을 나섰다. 복도 끝까지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걸어갔다. 지민의 집 앞에 서니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지민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이미 울다 지쳐 있었다. 왜 편지를 보냈어요? 현우가 다급히 묻자 지민은 힘없이 웃었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약한 웃음이었다.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지민 씨, 선생님은 죄 없는데 왜 자꾸 제 일에 들어오려 해요? 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만 봤다. 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민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말해요. 숨기지 말고. 지금 말해요. 지민은 벽에 등을 기대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태수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뒤로 밀렸어요. 현우의 호흡이 막혔다. 제가 민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밀었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다. 지민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태수가 저를 잡고 흔들었어요. 아이가 그걸 보고 엄마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그냥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현우의 몸이 얼어붙었다. 형사가 말했던 두 번째 각도, 사망 각도의 비정상성, 지민의 말과 사건 기록이 어긋난 이유, 모든 게 지금 이 고백과 맞아떨어졌다. 그 아이는 아빠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그거였던 거예요.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현우의 다리에 매달렸다. 선생님, 제발 이 일에서 빠져요. 제발요. 현우는 말없이 앉아 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래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이가 한 거예요. 결국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민의 울음이 멈췄다. 현우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대신합니다. 지민은 머리를 저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안 돼요. 선생님까지 잃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현우의 얼굴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완전히 결심했다. 지민도 아이도 이 끔찍한 진실도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지민의 눈물 어린 고백이 끝나고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하천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작은 소리를 냈다. 사각. 현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결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한 행동. 그 아이가 지키고자 했던 건 오직 엄마였다. 그 순간 현우 안에서 모든 계산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계산이 시작됐다. 내가 덮는다. 지민은 여전히 바닥에 무너져 있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 이 일은 제가 가져갑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왜요? 왜 그걸? 당신도 아이도 이걸 감당하면 안 돼요. 지민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선생님이 대신하면. 선생님 인생은요?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도 후회도 아닌 오히려 오래 묵은 결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내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가렸다. 이 말에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이었다. 현우는 덧붙였다. 그 멈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민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펼쳤다. 낡은 볼펜이 종이 위에서 움직였다. 도태수 사망 당시 내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를 만든다. 그는 하천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그렸다. 발자국 방향, 조명 사각지대, 출입문 시간 기록. 모든 걸 빈틈없이 계산했다. 다음은 흔적. 사람은 죽기 직전 상대와 몸싸움을 하면 반사적으로 핥히거나 붙잡는다. 도태수의 손톱 밑에 누군가의 피부 조직이 없다는 건 사건 당시 몸싸움이 없었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남겨야 한다. 현우는 손등을 칼날로 스쳤다. 작은 상처가 났다. 피가 맺혔다. 그걸 조심스럽게 작은 면장갑에 묻혔다. 내가 도태수와 몸싸움을 했다는 흔적. 면장갑을 비닐봉지에 넣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 순간 현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현우의 집 문 앞 복도에서 너무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박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오는 형사 박세훈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현우가 문을 열자 박세훈이 서 있었다.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차갑고 눈빛은 깊어져 있었다. 선생님, 혹시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현우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아니요.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형사는 현우의 손등을 힐끗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상처 주변이 아주 희미하게 벌어져 있었다. 박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이 사람 뭔가 시작했구나.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현우는 문을 닫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박세훈은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더니 물었다. 요즘 많이 쓰시네요. 밤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노트 가까이 다가갔다. 표지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선생님, 혹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생각 하고 계십니까? 현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형사는 정확히 잡았다. 박세훈은 한 걸음 다가갔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둘 다 잃습니다. 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졌다. 박세훈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민 씨가 지금 말하지 않은 건 선생님이 대신해 주길 원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망가지지 않길 원해서죠.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미 길은 정해져 있었다. 형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현우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괜찮습니다. 대신 맞아줄게요. 누구도 대신 못하는 걸. 창밖의 가로등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상 스탠드를 꺼놓고 천장을 바라보는데도
두통이 맥박처럼 규칙적으로 뛰었다. 마치 사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떠올렸다. 형사는 이미 절반을 알고 있다. 지민이 숨긴 진실. 아이가 민 순간. 그 작은 손. 그 작은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충격. 그러나 박세훈이 그 사실에 거의 다다른 것도 분명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결론에 다다랐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형사가 아이를 찾아낸다. 현우는 스탠드를 켜고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 적은 문장은 하나였다. 진실은 형사가 알기 전에 내가 완성한다. 같은 시각 형사 박세훈은 지구대 사무실 한 구석에서 멈춰버린 CCTV 화면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다. 녹화 파일이 비어있는 구간. 11시 33분부터 11시 57분까지. 인턴 경찰관이 물었다. 형사님, 이거 고장난 거라던데요? 박세훈은 화면을 꺼버리며 말했다. 고장난 게 아니야. 네? 누군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 인턴은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용의자가? 박세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범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건 도태수를 죽인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박세훈은 책상 위 파일을 펼쳐 도태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뒤통수 타박상, 광대뼈 골절, 추락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상흔, 그리고 사망 전 짧은 몸싸움 흔적. 하지만 문제는 여기였다. 도태수 손톱 밑에서는 어떤 조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세훈은 중얼거렸다. 아이의 손에는 남길 수가 없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 앞 발자국을 확인해야겠다. 한편 현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그 안엔 아까 묻혀둔 자신의 피부 조직이 묻은 면장갑이 들어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발소리가 울리면 의심받으니 천천히 조용히 하천으로 향하는 작은 길.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서며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면장갑을 하천 가장자리에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어 장갑이 잔디 위로 굴러갔다. 툭. 그 하나의 소리가 현우의 심장을 무겁게 때렸다. 이제 그는 스스로 도태수와 몸싸움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돌아서는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현우의 몸이 멈췄다. 형사님? 박세훈이었다. 하천 난간에 서서 땅을 한참 들여다본 뒤 조용히 현우에게 시선을 옮겼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한 증인과 형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자와 그걸 꿰뚫어보는 자의 공기였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선생님?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산책입니다. 박세훈은 몇 초 동안 현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때 박세훈의 시선이 땅에 떨어진 면장갑에 멈췄다. 천천히 다가가 그 장갑을 들어 올렸다. 면장갑에는 붉게 말라붙은 흔적이 있었다. 피냄새. 형사는 말없이 그 장갑을 비춘 뒤 현우를 향해 물었다. 이게 여기 왜 있죠? 현우는 한순간 흔들렸지만 표정을 깨트리지 않았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아주 서서히 바뀌었다. 의심, 확신, 그리고 결정. 그는 말했다. 선생님, 혹시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게 더 있습니까? 현우는 짧게 숨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박세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 하천 물결이 흔들렸다. 그리고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대답이 참 무섭네요, 선생님.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세우는 장갑을 비닐에 넣으며 무겁게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은 지금 진범이 만들어내야 할 흔적을 대신 만들고 있습니다. 심장이 똑 하고 크게 내려앉았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밤 공기가 한순간 싸늘해졌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형사에게는 하나의 답이었다. 박세우는 장갑을 비닐에 넣고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왔다. 하천의 물결이 약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릅니까? 현우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형사의 눈빛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맞섰다. 전 모릅니다. 단지 여기가 걱정돼서 나온 것뿐입니다. 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박세우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피곤함과 날카로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잠은 못 자면서 행동은 점점 대담해지네요. 현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형사는 장갑을 흔들며 말했다. 이 장갑은 큰 의미가 있어요. 도태수와 누구든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첫 증거가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진범의 흔적을 의미했다. 박세우는 현우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근데 왜 이런 물건이 선생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딱 맞춰 떨어져 있을까요? 현우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형사의 눈빛이 흔들린 공간을 파고들었다. 참 이상하죠. 선생님은 계속 모른다고만 말합니다. 근데 말투가 그래요. 나는 지민을 보호한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처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세우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지민 씨가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현우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다. 그 아이가 뭘 봤는지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현우는 숨을 굉장히 조심히 내쉬었다. 경찰이 이 근처까지 왔다니. 이건 위험했다. 박세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태수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밀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현우의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성인보다 작은 신체에서 나올 수 있는 힘. 뒤쪽 충격각. 손톱에 남지 않은 흔적.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아이의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들이쉬기도 어려웠다. 형사가 말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박세우는 날카롭게 말했다. 진짜 문제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모든 죄를 대신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보기엔 선생님이 진범이 아니에요. 현우의 몸이 굳었다. 근데 스스로 진범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칼이 되어 현우에게 꽂혔다. 형사는 말했다. 왜요? 왜 여기서 오염된 장갑을 떨어뜨렸습니까? 왜 CCTV가 고장난 시간대에만 움직였습니까? 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외웠습니까? 현우는 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했다.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누구를 지키려는 겁니까? 그 물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이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말했다.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박세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는 장갑을 들고 뒤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췄다. 선생님, 진짜 괴물은요. 진실을 숨긴 지민 씨가 아닙니다. 현우는 눈을 찡그렸다. 진짜 괴물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쨍하게 찔렀다. 박세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죽입니다. 형사가 떠나자 하천의 바람만이 부서진 귓가를 때렸다. 현우는 스스로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괜찮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인생이니까. 그리고 뒤돌아
하천 계단을 올라가며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공식은 완성되고 있었다. 지민도 아이도 형사도 모르는 곳에서 현우만이 알고 있는 자신이 만든 헌신의 공식. 밤이 깊어지자 아파트 단지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다. 흙 냄새와 눅진한 공기가 복도를 채우며 공기가 더 무겁고 무서워졌다. 현우는 방 안에서 서성거렸다. 형사가 남긴 말이 계속 머리를 때렸다.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 문장이 현우의 심장을 계속 쥐어짜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문을 열자 지민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부어서 퉁퉁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형사가 왔어요. 현우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지금 어디에? 지민은 겨우 숨을 뱉으며 말했다. 우리 집 안에. 현우는 말도 없이 그녀와 함께 옆집으로 뛰어갔다. 지민의 집 문이 열리자 박세훈 형사가 아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작은 탁자 하나. 한쪽엔 형사, 반대쪽엔 작은 아이. 아이는 무릎을 붙이고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이의 얼굴이 흔들렸다. 엄마. 박세훈은 지민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 오셨어요. 간단한 확인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애한테 무슨 얘길. 박세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다. 무서운 건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지 조금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민의 표정이 무너졌다. 형사님 제발.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지민의 다리를 힘없이 떨리게 만들었다. 현우가 천천히 말했다. 형사님, 아이를 더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박세훈은 현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이건 아이에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렇겠죠. 형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이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주변 흔적만으로 드러납니다. 현우의 손등이 굳게 움켜졌다. 형사는 조용히 아이에게 물었다. 혹시 그날 엄마가 누군가에게 다치는 걸 봤니?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지민이 비명을 삼키듯 입을 가렸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엄마가 위험해 보였니? 아이는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맺혔다. 형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너 혹시 엄마를 지키려고 그 아저씨를. 그만. 지민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지민의 품에 파묻혔다. 형사님 제발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박세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엔 지민에 대한 연민, 현우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진실에 대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지민 씨, 그 아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민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럼 제가 말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애가 아니라 나예요. 박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가리는 말입니다. 현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박세훈과 아이 사이에 서며 말했다. 형사님,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 물으시죠. 지민이 현우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제발 안 돼. 선생님 그러지 마.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민 씨, 약속했죠. 내가 대신한다고. 박세훈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문장 남겼다. 선생님, 그 말은 결국 내가 진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울부짖었다. 안 돼요. 선생님이 왜 우리를.
현우는 지민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지민은 손을 떨며 울었다. 아이도 같이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이 현우의 가슴을 짓찔렀다. 그 순간 현우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님, 나랑 이야기합시다.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나랑요. 형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민의 절규, 아이의 울음, 그 가운데 서 있는 현우의 결심. 이제 숨겨졌던 공식은 완전히 현우의 것이 되었다. 지민의 집 문이 닫히자 집안의 울음들이 벽을 울렸다. 어린아이의 떨림, 지민의 절규, 그리고 현우의 심장 박동이 뒤엉켜 하나의 무거운 파동처럼 복도를 채웠다. 박세훈 형사는 문 앞에서 현우를 향해 말했다. 선생님, 이제 둘만 얘기하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손짓으로 복도 끝 비상구 쪽을 가리켰다. 저쪽이 조용합니다. 잠깐만. 둘은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비상구 아래 희미한 초록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찢어 놓았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소음이 사라졌다. 고요. 숨소리만 들릴 정도의 깊은 침묵. 박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 말해보시죠. 선생님이 숨기고 있는 거. 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했습니다. 박세훈의 눈빛이 움직였다.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첫술에 불과하다는 걸. 뭘 했다는 겁니까? 현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태수를 제가 밀었습니다. 정막. 비상구 아래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박세훈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현우의 목이 말라붙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형사는 벽에 팔짱을 끼고 기대며 말했다. 이유는 뭐죠? 이유?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고르고 또 골랐다. 지민 씨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박세훈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슬픔과 연민에 가까웠다. 그 말은 선생님이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현우의 손끝이 떨렸다. 왜죠? 박세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범인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순간적인 충돌, 본능, 감정. 그게 진짜 범죄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대신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려는 사람들만 이유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형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거짓말이 서툴러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싫어하거든.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박세훈은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진범이 아닙니다. 대신할 사람일 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하나만 묻죠. 밀 때 어떤 손으로 밀었습니까? 현우의 숨이 멎었다. 예? 왼손? 오른손? 두 손? 현우는 대답 못했다.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 진범이라면 그 순간의 손 위치를 기억 못할 리 없는데 박세훈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 순간을 겪지 않았으니까. 비상구 아래 공기마저 흔들렸다. 현우는 결국 말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세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거짓 자백의 첫 기준입니다. 현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박세훈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선생님은 절대 사람을 죽일 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눈을 크게 떴다. 박세훈은 더 가까이 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죽였다고 말할 눈은 가지고 있죠. 심장이 뜨겁게 흔들렸다. 형사는 아주 고요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랑 진실을 거래합시다.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세훈은 답했다. 내가 선생님을 체포하지 않는 대신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현우는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말을요? 박세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지민 씨가 숨긴 마지막 비밀. 그걸 선생님이 대신 말해주면 됩니다. 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사의 마지막 말은 비상등을 꺼버린 듯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정답은 이미 있어요. 저는 그 정답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현우의 손이 차갑게 굳었다. 형사는 지민이 숨긴 마지막 진실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다. 그리고 현우는 그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무너져야 하는 순간에 다다랐다. 비상구 아래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자, 선생님. 이제 선택하시죠. 비상구의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채였다. 박세훈 형사의 마지막 말이 현우의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지민 씨가 숨긴 마지막 비밀. 그걸 당신이 말해라.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비상구 벽에 기대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데 가슴은 오히려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사람 정말 거의 다 왔구나. 형사가 등 뒤에서 말했다. 선생님은 지민 씨가 말 못한 이유를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현우는 형사를 바라보았다. 제가 말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박세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법이 정합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형사는 그 변화에 아주 미세하게 눈을 좁혔다. 이 남자는 지금 결정을 내렸다. 둘이 복도 끝으로 돌아왔을 때 지민의 집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숨죽인 울음이 들렸다. 현우가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형사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잠깐. 현우는 멈췄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현우의 손이 굳었다. 왜 아이한테 또 뭘 묻습니까? 박세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지민에게 닿기 전에 현우에게 먼저 날아와 꽂혔다.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애는 거짓말 못합니다. 압니다. 그러면 형사님은 진실을 듣게 되겠죠.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진실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죠. 현우가 한 발 나아가며 말했다. 형사님,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박세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지민 씨도 방금 했습니다. 그 말에 현우의 심장이 크게 떨어졌다. 형사는 문을 두드렸다. 톡, 톡. 문이 열리자 지민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지민 뒤에서 조금 울다 잠든 듯한 아이가 머리를 들고 형사를 바라봤다. 박세훈은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 잠시 아이와 다시 얘기해야겠습니다. 지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거칠게 들이마셨다. 제발 제발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박세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절차입니다. 지민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형사님, 그 애는 저 때문에. 형사는 지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러니까 더 말해야 합니다. 지민 씨가 가진 마지막 진실을요. 지민의 다리가 주저앉을 듯 떨렸다. 그 순간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문과 형사 사이에 서서 형사의 앞을 막아섰다. 박세훈은 낮게 말했다. 비키십시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방해하면 경범죄가 아닙니다. 수사방해로 넉넉히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아주 단단했다. 알아서 하십시오.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기가 멈췄다.
형사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무슨 문이요? 현우는 지민을 돌아보았다. 무너져 어깨를 떨고 있는 그 여자. 그리고 그녀 뒤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리고 말했다. 이 모녀에게 닿는 문. 형사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박세훈과 코앞에서 마주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이 열려는 문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문입니다. 형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문을 닫으면 선생님 인생이 끝납니다. 원래 끝났습니다. 형사의 입술이 딱딱하게 굳었다. 현우의 눈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현우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진실을 말합니다. 지민이 울부짖었다. 안 돼. 선생님 안 돼. 아이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문을 닫았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함께 닫힌다는 걸 알면서도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얘기해 봅시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현우는 형사 박세훈 앞에 서 있었다. 지민의 울음, 아이의 떨림, 복도 끝 전등의 깜빡임까지 모든 소리가 멀어진 듯 두 사람만 고립된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형사는 천천히 현우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말하겠다는 거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민은 현우의 옷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제발 안 돼요. 선생님이 그러면 끝이에요. 현우는 지민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이제 내가 해야 합니다. 지민은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형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현우에게 손짓했다. 선생님, 여기 나와서 얘기합시다. 둘은 복도 끝 조명이 가장 희미한 지점으로 걸어갔다.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둘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서로를 덮쳤다. 형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날 밤에 대해 말해보시죠. 현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도태수는 제가 밀었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전부입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세훈은 한 걸음 다가오며 물었다. 어디서 밀었습니까?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 순간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망설임은 치명적이었다. 언덕, 하천 위 난간 근처에서 형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난간 근처요? 정확히? 현우는 또 잠시 멈칫했다. 형사의 눈빛이 예리하게 가라앉았다. 선생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생님이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억이 흐립니다.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죽인 순간은 기억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형사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그는 현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밀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지민 씨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박세훈은 숨을 깊게 뱉었다. 역시. 현우는 긴장하며 물었다. 역시라니요? 형사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그 순간에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범이 아닙니다. 현우의 손등이 떨렸다. 형사는 이어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순간의 감정은 공포, 분노, 충동 혹은 공황입니다. 지켜야 한다. 그건 미리 각본을 짠 사람의 감정입니다. 현우는 숨을 내뱉었다. 형사의 말이 그를 향해 날아드는 정답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형사는 현우에게 마지막 문장을 날렸다. 선생님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만든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박세훈은 조용히 말했다. 난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진범이 아니라는 거.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진실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리고 진범은 지민 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공기가 멎었다. 그 아이입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죠. 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형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왜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합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세훈은 답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말대로 그 아이는 아기가 없으니까. 현우는 숨을 멈췄다. 형사는 다시 물었다. 선생님, 결국 무엇을 지키려는 겁니까?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래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우는 이어 말했다. 지민 씨의 미래, 그 아이의 미래, 그 미래에는 죄를 짊어진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형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선생님 미래는요? 현우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전 이미 없습니다. 박세훈의 눈빛이 달라졌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지독한 비탄이 섞인 눈빛. 선생님 같은 사람. 정말 싫습니다. 현우는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용의 선상에 올리겠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진짜로 자기 인생의 문을 닫았다. 형사의 말이 끝나자 복도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용의 선상에 올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들어선 것이다. 지민의 집 안에서는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아이가 겁에 질려 깨인 듯 지민이 아이를 끌어안고 진정시키고 있었다. 박세훈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제부턴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형사는 곧장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 반대편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할 때 반드시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현우의 손이 굳었다. 흔적?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범이 아닌 사람이 진범인 척하기 위해 벌리는 이상한 불필요한 행동들. 그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칼처럼 정확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내는 행동. 현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박세훈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면장갑 말입니다.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사는 덧붙였다. 진짜 범죄자는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없애죠. 그 한 문장은 현우의 설계된 계획의 밑바닥을 찌르는 말이었다.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근데 선생님은 만들었어요. 현우는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박세훈은 다시 입을 열었다. 더 추가할까요? 그는 손목을 돌리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천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흔적이 들어있었다. 바람 소리와 비 떨어지는 소리가 동시에 멎은 듯 현우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건 뭐죠? 형사는 봉투를 흔들었다. 하천 입구 바닥에서 방금 채취한 섬유 조각입니다. 현우의 입술이 말랐다. 박세훈은 이어 말했다. 면장갑에서 떨어진 실. 그 색이 동일하더군요. 순간 현우는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실수했나? 면장갑에 섬유가 떨어졌어? 아니야, 가능성은. 하지만 형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떨어뜨린 장갑에서 섬유가 떨어져 나와 바람을 타고 흩어졌어요.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 흔적은 범인이 현장을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현우의 머릿속이 찢겨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형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두 개의 증거가 있죠. 첫째, 장갑 자체. 둘째, 떨어져 나온 섬유.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건 선생님이 진범이 아니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우는 참았던 숨을 휙 내뱉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현우는 작게 말했다. 나도 진실을 압니다. 박세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짧지만 의미가 담긴 한 문장을 남겼다. 진실은 그 아이에게 닿으면 안 됩니다. 형사가 숨을 멈췄다. 현우는 마지막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평생 이 일에 묶여 살아선 안 됩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누구보다 아이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형사였다. 감정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위치. 박세훈은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럼 선생님은 뭐가 됩니까? 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형사는 한숨처럼 웃었다.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현우는 말했다. 누군가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지민의 문이 열렸다. 지민이 눈물로 젖은 얼굴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제발, 당신까지 망가지지 마세요.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팠다. 형사는 조용히 관찰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형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람을 보는 눈빛, 고통을 아는 눈빛. 박세훈은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는 말했다. 그럼 내가 멈추겠습니다. 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세훈은 선을 그었다. 지민 씨가 숨긴 그 마지막 진실. 선생님이 지금 바로 말하십시오. 현우의 심장이 멈췄다. 지민의 숨소리가 멈췄다. 복도 공기 전체가 멈춰버렸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진실을 말하면 아이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형사의 최후의 협상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현우의 인생도, 사건도, 이야기의 결말도 진짜 갈림길로 들어간다. 박세훈의 말이 끝난 순간 복도 전체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 진실을 말하면 아이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였다. 아이에게 닿기 직전의 칼을 형사가 잠시 멈춘 것이다. 하지만 이 멈춤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칼이었다. 지민은 목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 아이 역시 지민의 허리에 매달린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현우는 형사와 지민 사이에 서서 둘의 절망이 그대로 몸을 타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박세훈은 다시 말했다. 선생님,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우는 천천히 형사를 바라봤다. 만약 제가 그 말을 하면, 네, 지민 씨와 아이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형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무너져 울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그날 밤의 모든 조각으로 채워졌다. 도태수의 비명, 지민의 목을 조르는 손, 그걸 본 아이의 공포, 그리고 뒤로 내뻗은 작은 손, 그리고 이어지는 지민의 절규 같은 목소리. 그 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날 지키려고. 형사는 다시 압박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현우는 눈을 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형사님, 그 진실을 말하면 내가 대신 맞을 수 있습니다. 박세훈이 말했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현우는 미세하게 웃었다. 슬프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도 결심이 단단한 웃음. 네, 그게 제 목적입니다. 형사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지민은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선생님 말하지 마요.
그 말하면 선생님은 끝이라고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민 씨. 그는 지민을 바라보며 한 단어씩 뱉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지민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사는 한 걸음 다가왔다. 선생님, 그럼 말합시다. 현우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박세훈이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도태수를 마지막으로 민 사람. 그게 누구인지. 지민 씨도 아닌 선생님도 아닌 그 다른 사람. 그게 누구인지. 공간 전체가 침묵으로 굳어졌다. 지민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아이 역시 작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마치 1시간짜리 긴 숨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날 밤 형사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난 모든 걸 봤습니다. 지민이 비명을 삼켰다. 선생님 제발. 현우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형사를 바라보며 더는 거짓도 숨김도 없이 말을 이었다. 난 누가 도태수를 밀었는지도 압니다. 형사의 손이 느리게 움찔했다. 겨우 숨을 삼킨 듯한 표정. 말하십시오. 현우는 마지막으로 지민과 아이를 한번 바라봤다. 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형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지민의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졌다. 아이의 입이 떨렸다. 그리고 현우의 목에서 한 문장이 떨어지기 직전. 탁! 형사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기계음 하나가 모든 긴장과 진실을 금속처럼 절단했다. 박 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박세훈은 당황한 듯 휴대폰을 귀에 댔다. 지금 안 됩니다. 중요한 조사 중이. 형사님 하천 CCTV 역추적 결과 사건 전후 움직인 사람의 모습이 조금 전 확보됐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누구입니까? 선생님. 현우 씨로 보입니다. 공기가 뒤집혀버렸다. 지민은 숨을 삼켰다. 현우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박세훈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선생님, 거기 있었군요. 현우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실. 이제 꼭 듣겠습니다. 그리고 복도 전체의 공기가 폭발 직전까지 쌓였다. 선생님, 이제 진실. 이제 꼭 듣겠습니다. 형사의 말이 복도를 가르며 떨어지자 지민은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손이 지민의 옷깃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잡고 있었다. 형사 박세훈은 천천히 그러나 곧게 현우를 바라봤다. 지민 씨와 아이가 도태수와 몸싸움을 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 이후에 하천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둘이 아닙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눈을 깜빡였다. 형사는 말을 끊지 않았다. 지민 씨와 아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죠. 계단 센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민은 숨을 들이켰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정확히 3분 뒤 하천 쪽 난간을 지나 아래로 내려간 발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복도 공기가 찢어지는 듯 조용해졌다. 형사의 시선이 현우에게 꽂혔다. 그건 선생님 발소리입니다. 지민의 얼굴이 무너졌다. 선생님? 형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3층 계단 센서, 난간 압력 센서, 하천 옆 진동 로그. 세 개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명확히 말했다. 지민 씨와 아이가 도망간 뒤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 사람은 오직 한 명. 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더 단단해졌다. 선생님, 왜 내려갔습니까?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외쳤다. 선생님, 왜 거길? 현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입은 닫혀 있었다. 형사는 한 발 다가갔다. 지민 씨와 아이가 밀었을 때 도태수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민과 아이가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형사는 말에 칼날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의식은 없었어도 호흡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현우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 뒤에 선생님이 내려갔죠.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지민이 절규하듯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죽였다고 생각해서. 확인?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확인만 했다면 5분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너졌다. 현우의 얼굴은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형사는 마지막 확인을 던졌다. 지민 씨와 아이가 떠난 뒤, 3분 뒤, 당신이 내려가서 10분간 아무도 없는 그 아래에 있었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태수의 죽음이 완성된 시간대는 그 10분 사이입니다. 지민은 벽에 기대 쓰러질 듯 몸을 떨었다. 형사의 한 줄이 모든 공기를 쪼갰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간 사람. 그의 호흡이 끊기기 직전.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바로 당신입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민은 울면서 외쳤다.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지민 씨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그건 걱정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문장을 내리꽂았다. 욕망입니다. 복도가 그 한마디로 완전히 터졌다. 형사실은 너무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숨까지 붙잡아둔 것처럼. 현우는 의자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진술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수업 준비를 기다리는 평범한 선생처럼. 지민은 형사실 문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서 있었다. 방 안에 들어갈 힘도 없었다. 형사 박세우는 서류철을 조용히 닫았다. 선생님, 도태수의 사망 추정 시각은 지민 씨와 아이가 떠난 후 약 68분 사이로 보입니다. 현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시간, 선생님이 그 옆에 있었죠. 현우는 숨을 내쉬었다. 네. 형사는 마지막 확인을 던졌다. 그 사람, 살아있었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있는 건 단 하나. 확신. 네. 아주. 조금이지만요. 지민이 흔들렸다. 아이를 붙잡던 손이 힘을 잃어가는 소리가 형사실 문 밖에서 들릴 정도였다. 형사는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그걸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군요.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뭘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까? 현우는 얌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 씨 집에 그 사람 발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순간요. 그 말은 살인을 인정한 문장보다 더 무겁게 떨어졌다. 형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의식을 되찾듯 단단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럼 당신은? 현우가 대신 말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지민의 울음이 문 밖에서 터졌다. 형사실 문틈으로 그 소리가 스며들었다. 아이도 울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현우는 그 울음이 마치 문 밖에 비 오는 소리 정도로만 들리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형사는 마지막 진술서를 책상 위에 올렸다. 확실히 합시다. 엄마와 아이가 밀어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마지막 문장을 더 깊게 눌러 말했다. 죽도록 만든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현우는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형사는 그 말에 날숨을 길게 내쉬었다. 역할? 현우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지민 씨가 누구에게도 다시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제일 처음 그리고 마지막 공식이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현우는 미소도 아닌 얼굴인지 그림자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지민 씨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까? 형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수갑을 꺼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짧은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지민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눈은 붉고 얼굴은 흐트러져 있었다.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현우는 지민을 보며 처음으로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띄웠다. 그 감정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왜곡된 애정이었다. 지민 씨,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민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분이 있는 한 당신은 절대 자유롭지 않았어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자유롭게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가둔 겁니다. 현우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제 역할은 끝났네요. 수갑이 딸깍 소리를 냈다. 형사는 현우를 일으켜 세웠다. 지민은 벽에 기대어 서서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다. 현우가 지나가며 지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형사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의 울음만 복도 끝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지민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을 꽉 쥐었는데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렀다. 그날 내가 밀지만 않았어도. 그러나 그 말은 복도 어딘가에서 아무런 울림 없이 흘러 사라졌다. 남아있는 건 그저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을 정말로 죽인 건 단 한 사람, 현우였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모든 공식을 뒤틀어온 그의 헌신은 끝났다.